토모야는 타쿠의 무리한 얼굴에 기름기 많은 리즘이 없는 남자다. 그는 2D 소녀들에게 빠져 있는데 실제 여자와는 어울리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꿈의 여자친구가 같은 반 학생인 것을 알게 되고 그녀를 임프레스하기 위해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지만 오히려 인기 많은 여자들이 그를 찾게 된다. 모든 것은 한 못생긴 아침에 시작된다.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한 소녀의 모자가 굴러떨어지고 그는 바로 자전거를 멈춘다. 멀리서 그 소녀의 얼굴을 보고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이 소녀는 인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이다. 마치 로맨스 코미디의 주인공처럼. 몇 주 후 그는 일어나서 자신의 거리에서 신문을 배달하며 배달받은 사람이 그의 다른 직업에 대해 묻자 놀란다. 토모야는 자신이 2가지 일을 한다고 답하며 아버지처럼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바로 떠난다. 나중에 학교에서 친구 요시히코와 이야기하던 중 그는 갑자기 유리창 너머로 사와무라를 보고 더 집착하며 바라본다. 토모야는 기분이 상하고 아직도 3D 여자에 빠져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이미 2D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바보는 사와무라가 2D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토모야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3D 소녀들은 그냥 주요 줄거리 없는 많은 사이드 퀘스트라고 말한다. 요시히코는 2학년 첫날이니 개회식으로 향하지만 토모야는 그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사와무라를 체육관에서 만나 자신이 특정 만화 출간을 가능하게 만든 이유라고 과시하지만 그녀는 학교에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상기시킨다. 그녀는 돌아서려 하지만 그는 임대료가 밀린 것처럼 쫓아가며 급히 논의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 광대는 기쁘게 자신의 인생을 바꾼 아름다운 소녀와의 만남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 계획을 공유한다. 사와무라는 이 멍청이가 호르몬 충동에 기반한 사업 제안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한다. 그녀는 차라리 그녀에게 고백하라고 제안하지만 이 똑똑하지 않은 미치는 사람은 왜 3D 소녀에게 빠지냐고 묻는다. 사와무라는 이 완전한 멍청이가 그녀를 자신의 망상에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압박한다. 그녀는 왜 자신에게 왔느냐고 묻고 그는 그녀가 자신이 아는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말한다. 그는 낮에는 예산 스타니 밤에는 플롯의 달인인 그녀를 언급한다. 그녀는 유튜브 수익 차단 공지보다 더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에게 닥치라고 말한다. 그는 어린 시절 약속을 상기시키며 언젠가 게임 회사 사장이 되어 그녀를 아티스트로 고용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더욱 부끄러워하며 그의 기획서를 마감일 지난 조별 과제처럼 돌려주며 직접 하라고 한다. 하지만 브로는 포기하지 않고 그날 만난 아름다움을 그리기엔 자신이 너무 못생겼다고 말한다. 이제 공식적으로 인내심이 바닥난 사와무라는 그의 계획을 독한 전 남자친구처럼 찢으며 그의 사고방식이 왜곡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르게 태어난 토모야는 반대로 받아치며 그런 말은 줄거리 중심 만화를 그리는 사람한테서 나와야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기획이 쓸모없다며 화를 내고 가버리지만 그는 그녀를 설득할 마지막 기회를 간청한다. 그녀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답하지만 그는 방과 후 AB실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개회식 도중 아타타라는 소녀가 최우수 학생상 수상자로 호명되고 요시히코는 또 상 받은 심프처럼 멍해진다. 토모야는 놀라지 않고 그녀와 사와무라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한다. 의식이 끝난 후 토모야는 옥상에서 아타타를 만나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그의 종이를 쓸 나쁜 포커패처럼 접으며 쓰레기라 부른다. 그녀는 말로 그를 모든 면에서 완전히 분쇄하며 태어난 일의 최악의 존재처럼 느끼게 만든다. 마침내 그녀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단호한 토모야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반격한다. 그는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와 그녀가 베스트셀러 작가라 함께하길 원한다는 감동적인 테드 강연을 한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걸어가려 하지만 그가 더 듣고 싶으면 방과 후 AB실에 있을 거라고 말한다. 나중에 AB실로 달려가던 중 한 소녀가 다가와 선배가 자료를 싸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임무에 집중한 토모야는 지금은 바쁘니 내일 하겠다고 말한다. 지금은 전력 질주 중이라서. 그가 계속 달리는 동안 그녀는 갑자기 여름 방학 때 모자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의 뇌는 멘붕에 빠진다. 한편 사와무라는 토모야가 있을 거라 기대하며 AB실에 도착하지만 관심 있어서 온 게 아니라며 얼어붙는데 그곳에 아타라가 있는 걸 발견한다. 두 사람은 즉시 싸우기 시작하며 만화 속 라이벌처럼 욕설을 주고받는다. 복도를 뛰어가는 토모야는 그녀의 말을 듣고 느릿느릿 느려지는 화면처럼 빠르게 달리며 자신이 좋아하는 그녀가 사실은 가토라는 걸 깨닫는다. 이후 카페로 향하는 두 사람. 이제 그녀를 가까이서 보게 된 토모야는 드디어 그녀가 귀엽다는 걸 알게 된다. 그녀는 칭찬에 고마워하지만 곧바로 현실을 일러준다. 그녀는 1학년 때부터 그의 반이었고 이번이 처음으로 그녀가 존재한다는 걸 그가 알아챘다. 토모야는 평범한 NPC처럼 그녀의 장점들을 나열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그녀의 뒤태 가능성 같은 것. 하지만 곧 실망하게 된다. 그녀에게선 그 신비로운 만화, 여자 아우라가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갑자기 신뢰하던 만남에서 본 흰 모자를 떠올리며 그것에 대해 묻는다. 그런데 이미 그녀가 사촌에게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망견자실한다. 그는 전설적인 로맨스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녀는 재료조차 말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이 2000년에야 비트코인처럼 급락하는 걸 보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만 그는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거짓말한다. 그녀는 또 다른 에르로 그를 때리며 그는 그녀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만큼 순전히 우연이라고 말한다. 그는 반박하며 그런 망나니 같은 사람을 기억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는 오타쿠이긴 하지만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토모야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며 그의 특별한 점은 소시지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가끔씩 그것이 돋보인다고 한다. 가토는 문화인 같은 바보를 무시하고 그가 도서관에 라이트 노벨을 넣고 학교 축제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회를 주최했기 때문에 사실 학교 상위 3명의 유명인 중 하나라고 말한다. 하지만 형제는 감명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타쿠라는 것도 결국 사회적 서열 최하위에 있으며 자신의 인생에서도 조연에 불과하니까. 한편 가토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며 그녀는 포스터 하나 없는 벽 같다고 말한다. 토모야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농담을 업그레이드한다. 그녀는 단순히 평범한 게 아니야? 그녀는 마치 패치되지 않은 버그가 걸린 베타 버전 캐릭터 같아. 귀엽긴 한데 특별한 점이 없어. 그게 뭐 어쩌라는 건데? 이게 그의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그는 소리치기 시작해 운명을 환불받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카토는 밖에서 화난 두 소녀를 가리키며 끓는 라면처럼 김이 나는 모습에 말려든다. 브로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소녀는 곧 테이블에 합류한다. 그러자 갑자기 카토는 자신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3명 중 하나인 만큼 자신의 대화 속 NPC처럼 느껴진다. 토모야는 그들을 자신의 게임 제작 동아리 멤버라고 소개해야 한다. 소우마라는 일러스트레이터와 아타라는 시나리오 작가다. 카토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소우마가 매우 자극적으로 굴며 그녀에게 너 누구냐고 묻는다. 카토가 그냥 자기 반 친구일 뿐이라고 하자 소아무라는 그녀가 신경 쓰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잠시 후 토모야가 자신의 새로운 발전 상황을 공유한다. 하지만 두 소녀는 그것을 나쁜 평론이 가득한 트위터 스레드처럼 깎아내린다. 그들은 그의 IQ를 비웃으며 그만두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만두지 않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계속 고쳐 쓰겠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최고의 연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카토를 모두를 놀라게 할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던 중 그들은 카토가 평화의 표시인 V자를 하며 자리를 떠난 것을 깨닫는다. 다음 주말 토모야와 카토가 만난다. 하지만 그녀가 증조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듯한 옷을 꺼내자 거의 소리를 지를 뻔한다. 그는 그녀에게 이곳이 왜 특별한지 기억이나 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대화에 화가 나게 만드는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 그는 여기가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이라고 그녀에게 상기시켜줘. 하지만 그녀는 그런 진부한 말에 속지 않고 그를 바로잡아. 그들은 첫 해 입학식에서 처음 만났다고. 그러면서 가장 비꼬는 칭찬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 그가 오타쿠라서 믿는다고. 오타쿠는 절대 여자를 만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도착하자 유닛은 쌓여있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들을 꺼내며 이것들이 그녀에게 그의 꿈속 주인공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말해.
지금 그녀가 하는 부가 퀘스트 NPC가 아니라 그녀가 게임을 하는 동안 토모야는 깊은 스토리에 감동받고 있어. 하지만 카토는 그녀는 그냥 분위기를 즐기고 있어요. 게임이 끝나자 그녀는 대충 7점 정도 준다 하고 토모야는 거의 폭발할 뻔하죠. 그는 그녀에게 이게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히로인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를 손찌검하고 싶게 만드는 빈정거리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갑자기 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자신이 이야기를 완전히 잘못 써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른 두 소녀가 계속 그의 초안을 어기고 있었던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깨닫게 해준 카텍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일어나 퇴근 준비를 해요. 그는 당황해 그녀에게 하룻밤 더 머물면서 속편을 같이 하자고 애원합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밤새 혼자 있는 것에 회의적이에요. 하지만 그는 내 꿈 카드 때문에 꺼내요. 그녀가 결국 동의하자 그는 최후의 가스라이팅을 날리며 경고하죠. 만약 그의 맥넘이 대화에 들어오면 그녀는 오타쿠를 믿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며칠 후 토모야는 카토와 통화해요. 하지만 아직도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어요. 마감일이 며칠 남았는데도요. 하지만 다행히 학교는 며칠 동안 쉬니까 그는 그 시간 동안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카토에게 또 다른 잠자리 모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소아무라와 아타라를 설득해서 최고의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자고 해요. 하지만 카토는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다고 답해요. 그녀는 외곽 지역에서 가족과 여행 중이거든요. 이제 마감일이 4일밖에 남지 않아서 토모야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컬렉션 모두를 정리하며 집중하려고 해요. 하지만 멍청한 바보는 일 시작하기 전에 만화 한 권만 읽기로 하고 하루 종일 읽고 있음을 깨닫죠. 하루가 다 지나버린 걸 깨닫고 그는 콜라를 사러 나갔다가 갑자기 소아무라가 거실에 있는 걸 발견한다. 그는 그녀에게 일정을 망쳤다고 말하며 몇 년째 찾아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여기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마감 기한이 있어서 그림을 완성하러 왔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토모야는 그녀가 집에서 해도 됐을 거라며 허풍을 간파한다. 그녀는 집에 장관이 미팅하러 와서 원하지 않는 체면을 세워야 했다고 밝힌다. 잠시 후 그녀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묻자 게으른 남자는 아직 마감까지 3일 남았다고 대답한다. 이를 듣고 그녀는 즉시 그가 별 진척이 없다는 걸 깨닫고 창작자들은 뒤처질 때마다 마감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하곤 한다고 한다. 토모야는 그녀가 자신을 간파한 것에 놀라고 그녀는 갑자기 포기하라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그에겐 창작자가 될 자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는 반박하며 어렸을 때 그녀도 자신처럼 가난했고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곤 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길 그녀가 이렇게 잘 나가서 서클에서 인기 멤버가 되었다면 자신도 할 수 있고 그녀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창작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하며 그가 자신을 동기부여하려고 온 것 같다고 의심하자 놀라게 한다. 그녀는 즉시 부인하지만 그때 창문을 통해 아타아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급히 숨으러 간다. 아타아가 곧 나타나고 프로젝트가 별 진전이 없다는 말을 듣자 그녀는 포기하고 예전처럼 소비자 역할만 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창작자가 되는 게 멋있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일과 스트레스가 많아서 평소처럼 자신이 만든 걸 계속 소비하는 게 낫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토모에는 그가 진짜 만들고 싶은 걸 상상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던 때를 상기시킨다. 그는 그 말에 감동받았다고 말하고 메가는 그가 그냥 무지한 바보였다는 걸 깨닫는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감동시킬 무언가를 만들겠다고 결심하며 인내심을 가져달라며 고개를 숙인다. 그의 결심을 보고 그녀는 일어나 떠나려 하지만 마감일은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떠나면서 진심으로 서클을 만들 생각이라면 서클 멤버 전원을 참여시켜 함께 질 좋은 게임을 만들라고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숨겼어야 했다고 말하며 그를 놀라게 하는데 그가 소무라의 자전거를 말하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소무라가 숨어있다가 그 여자애가 또 신경을 건드렸다고 불평하며 나온다. 그날 밤 늦게 토모에는 다시 카토와 이야기를 나누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묻는다. 그는 아타가 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지만 어쨌든 걱정하지 말라며 다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갑자기 그에게 그녀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냐고 묻자 그는 놀란다.
그는 그녀에 대해 모든 게 즐겁다고 말하고 그녀가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묻자 좀 더 강압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답한다. 그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지만 어쨌든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다. 다음 날이 밝았고 이 멍청이는 또 아무런 아이디어도 내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한다. 그는 다음 날에도 꽤 느긋하게 일어난다. 마감일까지 이틀이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도 아이디어 없이 끝나자 그는 존재의 위기를 겪는다. 영감을 얻으려고 모든 일이 시작된 곳으로 나가보지만 여전히 창작의 벽에 부딪힌다. 그러나 갑자기 흰 모자가 그의 얼굴을 가로지르며 그는 놀랍게도 돌아서서 카토를 발견한다. 카토는 마치 천무에게서 할인받은 옷을 입은 공주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이야기에서 그리고 싶은 여주인공인지 묻지만 그는 왜 그녀가 여기 있는지 더 걱정한다. 그녀가 휴가 갔다고 알려줬기 때문이다. 그는 마감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돌아와야 했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고마운 마음이 없는 디니드가 그녀가 돌아오자 왜 먼저 그를 만나러 오지 않았냐고 묻는다. 그녀는 사와무라와 아타바를 만나야 했다고 설명하는데 그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가꾸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다. 토모야는 이에 감명을 받고 그녀에게 그의 어리석은 꿈을 정말 믿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정말 진지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한다. 곧 그녀에게 자신의 꿈의 여주인공이 되라고 말하며 그는 모두를 힘들게 만들 그녀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바로 집으로 가는데 이 프로젝트 제안으로 다른 두 소녀를 설득하려는 의욕은 없다. 한편 사와무라는 이를 보고 질투심을 느끼며 처음에 카토를 도운 것 또는 오타와와 같은 팀에 속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후회를 한다. 며칠 후 오타에게 다음 시리즈와 관련된 인터뷰 소식을 알리는 전화가 온다. 그는 거절하려고 하지만 전화 받는 이는 협박으로 그녀를 설득한다. 인터뷰 당일 버스 안에서 카토는 읽던 시리즈를 마치고 어제 밤 내내 그녀를 붙잡아둔 그 소설이 정말 좋았다고 토모에게 말한다. 오빠는 또 다른 오타쿠가 태어나게 되어 흥분하며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다른 시리즈들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토는 오타아가 이 흥미로운 작품을 썼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그녀가 학교에서는 둔하고 서투른데도 말이다. 토모야는 이것이 그녀의 캐릭터를 흥미롭게 만든다고 답하며 카토도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제안한다. 카토는 10만이 좋은 성적과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토모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타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려 이룬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는 신과 같다고 덧붙이며 그녀의 새 시리즈가 나오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그 후 그녀에게 그녀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물어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카토는 오타하가 자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 그 정보를 알려줄 만큼 생각하는지 묻자 즉시 PTSD를 겪게 된다. 하지만 그는 오늘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는 데이트 날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인터뷰 도중 토모야는 자신을 인터뷰어라고 소개하며 오타하를 환영한다. 그러나 자신의 못생긴 모습을 보고 놀란 그녀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묻고 그는 그녀의 조편집자가 자신에게 이 일을 제안했다고 답한다. 조편집자는 오타하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걸 싫어하고 낯선 사람과 마주치면 건방져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불러 인터뷰를 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오타하는 화가 나서 멍청한 인터뷰어와는 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뜨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토모야는 부끄러움도 없이 재빨리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허락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는 이미 그녀가 자신을 원하지 않을 걸 알았고 제안을 거절할 생각도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신작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깨닫고 흥분해 그녀를 얼굴이 붉어지게 만든다. 곧 인터뷰가 시작되고 브로가 이전 작품이 약 50만 부 팔린 것을 칭찬한다. 토모야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지만 조편집자는 그가 소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후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더 자세히 전한다. 토모야는 이것이 한 가지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가 그렇게 열광했던 소설이 정말 형편없다는 뜻이다. 그는 이 내용을 인터뷰 보고서에 넣지 않겠다고 말하고 잠시 후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모두 쓸데없는 질문들 때문에 지쳐버린다. 토모야는 인터뷰를 마치자고 제안하지만 오타하는 그가 조심스레 행동하며 자신에게 거친 대답을 듣기 싫어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한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그녀의 다음 작품 계획에 대해 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세부 사항을 듣고 나서 그녀가 이 프로젝트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기로 했다고 알려 그를 놀라게 하면서도 동시에 흥분하게 만든다. 다음 날 토모야는 새 서클 멤버들을 불러 모아 칠판에 제작 일정을 작성하며 겨울 코믹 마켓에서 게임을 출시하려면 12월까지 끝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듣고 두 소녀는 마감이 너무 촉박하고 다른 활동과 겹친다며 반대하고 곧 누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질지에 대해 언쟁이 벌어진다. 토모야는 우선 줄거리 개요와 캐릭터 디자인에 집중하자고 하며 논쟁을 마무리 짓고 바로 그때 카츠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자 소녀들은 간식과 커피를 사오며 시작하라고 답한다. 한편 토모야가 대신 가겠다고 나서려 하자 오타하는 게임 제작 비용이 약 100만 엔이 들 거라며 그를 일깨운다. 학생인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라 그가 충격받는다. 그녀는 키스하고 싶다는 듯이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살모라는 질투심에 방해한다. 두 소녀는 다시 의미 없는 논쟁을 시작하고 토모야는 그들을 말리며 돈을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멋진 아이디어를 내라고만 한다. 다음 날 브로는 최고의 연애 시뮬레이션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의 한 근무 중 갑자기 그의 주인공이 남자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BP가 사상 최고치에 거의 달한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 그녀는 그가 방문 온 사촌이었다고 설명하지만 토모야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녀에게 돋보이도록 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나쁜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시그마 남성을 더 좋은 순정으로 변화시키는 여주인공으로 성장하는 변신 아크를 겪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적어도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사촌을 만나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번 주말로 데이트를 잡았다고 답하며 즉시 토모야의 머리에 쾌락이 폭발한다. 서클 활동이 시작되고 살모라는 그녀의 일러스트를 위해 카텍의 다양한 표정을 얻기 어려워하는데 카토는 영혼이 죽은 듯한 존재로 감정이 다채로워 그녀를 화나게 만든다. 카토는 잠시 자기 성찰을 위해 자리를 비우고 그녀가 없는 동안 살모라는 토모야에게 이렇게 힘든 미션은 처음이라고 불평한다. 그녀는 그 여자애가 중도에 포기한 인턴이 만든 예산 절감용 배경 캐릭터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토모야는 카토가 실제로 감정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 마음을 쏟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살모라는 이 캐릭터가 자신이 만난 가장 쓸모없는 캐릭터라는 의견을 고수하지만 바보인 토모야는 카토는 캐릭터로서도 맞지 않는다며 화를 낸다. 살모라는 이에 동의하며 주말까지 그의 집에 와서 한 번에 끝내자고 제안한다. 토모야는 그녀가 주말이라고 하자 움찔하고 그녀는 그가 주말에 계획이 있냐고 묻는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냐고 묻는다. 이 말을 들은 아타와는 줄거리를 작업하던 중 즉시 노트북을 내려놓고 경련을 일으킨다. 하지만 카토는 전형적인 금전만 밝히는 사람처럼 그가 자신을 데이트에 데려간 적 있냐고 묻자 그는 냉정하게 아니라고 답한다. 그녀에게 자신이 어떤 여자에게 끌려 쇼핑몰에 같이 가게 된 가상의 상황이라고 말하며 살모라는 그녀가 어떻게 했을지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살모라는 별로 힘주지 않는 답변을 하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녀에게 너무 직설적이기보다는 애플의 주요 주주인 것처럼 여유롭게 행동하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장하는 대신 항상 자신 그대로이고 싶다고 답했어요. 그는 또 카토는 오타쿠가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을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그것이 그녀의 좋은 점이라고 덧붙였어요. 이 말을 들은 살모라는 그녀가 사실 카토와 데이트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자신을 속인 것에 화가 났어요. 아타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즉시 몰입 상태에 빠져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행동하며 드디어 게임의 최고의 플롯 시나리오를 찾았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다음 날 그녀는 인쇄된 초안을 가져와 토모야에게 읽어보게 하며 의견을 구했어요. 토모야는 플롯을 읽으며 매우 흥분했고 이게 바로 게임에 딱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아타하가 이것이 최종 초안으로 통과될 수 있냐고 묻자 그는 갑자기 조용해지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최종 승인을 미루었어요. 3일이 지나도 그 초안은 아직 피드백을 주지 않아서 살모라는 이로 인해 아티스트들이 제약을 받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에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 승인을 해주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허락할 수 없다고 답한다. 이야기가 흥미롭긴 하지만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그게 무엇인지 자신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아타하는 화가 나서 떠나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에도 토모야가 답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 말에 토모야는 곧바로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나중에 두 소녀가 떠나고 가토와 토모야만 방에 남았을 때 그녀는 다음날 있을 데이트를 상기시키며 상황 때문에 미루고 싶은지 묻는다. 하지만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이 일로 데이트가 멈추지 않는다고 말한다. 데이트 당일 둘은 새로 개장한 쇼핑몰에서 만나지만 토모야는 인파에 곧바로 스트레스를 받고 가토는 한 달 뒤에 와서 사람이 없을 때 오자고 아쉬워한다. 오늘처럼 복잡하고 분비는 나를 고려해 토모야는 아인슈타인처럼 가택에 가고 싶은 가게를 모두 리스트로 작성하라고 해서 일정을 계획하자고 제안한다. 가토는 그걸 해낼 수 있을지 의심하며 마을이 허락하는 만큼 몇 군데만 가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토모야는 자신이 맞겠다고 말한다. 그는 긴 줄에 갇히지 않도록 모든 가게를 방문하는 전략을 세우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몇 군데 다녀가는 도중 군중 속에서 가토가 거의 넘어질 뻔하지만 토모야가 재빨리 그녀를 잡아 손을 꼭 잡고 무사히 빠져나온다. 마지막 가게에서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가토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매우 놀라워한다. 안경 가게에서 가토는 한 쌍의 안경을 보고 토모야 얼굴에 쓰게 하며 데이트에 감사하자 토모야를 놀라게 한다. 그때 그는 그녀에게 집에 데려다 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토모야는 아타에게 연락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으며 아직도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을 깨닫는다. 아타의 조수는 그녀가 분명히 그녀를 생각하고 있으며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왜 무시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아타하는 그녀는 그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답한다. 한편 토모야는 한때 아타하와 만났던 카페로 향하는데 그녀의 소설 3권을 위해 유리창에 기대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권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신나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그녀는 그의 담배를 삼키고 싶어 하는 듯 미소 지었다. 현재로 돌아와서 토모야는 그녀가 없다는 것에 실망한다. 한편 아타하는 마치 암호화폐에 전 재산을 투자한 아누처럼 계속 핸드폰을 살피고 그녀의 조수는 그냥 그에게 전화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설령 그렇다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조수가 곧장 우산을 가지러 떠난다. 동시에 아타하는 마지막 권 원고를 마친 때를 떠올리며 토모야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읽어달라고 부탁한다. 토모야는 놀라서 왜 특별한 걸 읽어달라고 했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저 그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책임질 수 없다며 거절했다. 놀란 그녀가 이유를 묻자 그는 자신이 그녀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토모야도 이 일을 떠올리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타하는 언제 그를 용서할지 궁금해가 한다. 1시간 후 아타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수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박피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격렬한 박수 세션을 막 끝낸 듯한 토모야를 본다. 그녀는 즉시 그를 호텔 방으로 데려가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게 한다. 조수는 곧 떠나며 토모야가 같은 방에 있을 테니 밤새 행운을 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금세 얼굴이 빨개진다. 나중에 방에서 토모야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아타하의 방에 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급히 짐을 챙겨 대피하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불러 옆에 앉으라고 한다. 그가 앉자 그녀는 왜 여기 왔냐고 묻는다. 그는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서 왔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그녀의 집으로 갔고 어머니가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렇게까지 한 그를 바보라 부르고 그는 동의한다. 그녀가 그에게 기대자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부탁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그게 뭔지 궁금해하는 사이 그는 거의 나를 남자로 만들어 달라고 할 뻔한다. 하지만 나를 창조자로 만들어 달라로 바꾼다. 그가 처음 말했던 것을 듣고 그녀는 그의 머리를 밟으며 타락한 처녀 소녀제라고 부른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줄거리에 어떤 결점이 보이냐고 묻고 그는 쇼핑몰에서 가토와 데이트했던 이야기를 하며 가토가 얼마나 다정하고 사랑스러웠는지 설명한다. 이 말을 들은 아타하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그는 그녀에게 방금 설명한 사건에 맞게 줄거리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한다. 아타하는 원고를 던지며 자신의 멜론을 드러내 순진한 소년이 한순간 침 흘리게 만든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줄거리를 좋아하지만 더 많은 박수와 침을 교환하는 장면을 넣고 싶다고 말한다. 잠시 후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고 그의 생각을 묻는다. 그런데 그는 그녀에게 캐릭터를 덜 뚜렷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며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자신의 창작 경력 중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만약 캐릭터를 더 평범하게 만들면 캐릭터가 갑자기 더 귀여워 보이기 시작할 때 플레이어들이 놀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잠시 후 캐릭터는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장난을 치는 거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 얼간이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변명한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타하는 다시 몰입 상태에 빠져 마치 크랙에 취한 듯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 와중에 그녀는 작가가 팬에게 사랑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게 잘못된 거냐고 화내며 묻고 토모야는 이게 아직 이야기랑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다음날 아침 아타하는 떠날 준비를 하며 옷을 입고 토모야는 마치 밤새도록 흔들흔들 게임을 한 것처럼 침대에 누워있다. 그는 그녀에게 벌써 가냐고 묻고 그녀는 할 일이 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토모야는 나른해 보이고 아타하는 그들이 보낸 뜨거운 밤의 황홀함에 아직 젖어있다고 놀려 그를 당황하게 한다. 그녀가 걸어가며 그날 밤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와 함께하는 창작 작업이 꽤 재미있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를 창작자의 세계에 환영하며 그가 그녀의 의지를 끌어낼 열정을 가지고 있어 함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모두 함께 피와 땀을 흘리며 이것에 힘쓰자고 요청하며 그를 웃기게 만든다. 일주일 후 스우무라는 토모야를 집으로 불러내어 카미캣 원고를 완성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녀의 프로젝트가 늦게 시작된 이유가 그 때문이라며 그를 탓하고 그는 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묻고 그녀는 줄거리와 기초를 도와달라고 답한다. 그는 충격을 받고 경험 없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 일에 대해 머리가 비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만화광인 자신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묻고 그녀는 그것이 스노우 프리즘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그는 즉시 흥분하며 그 만화의 열성 팬임을 드러낸다. 그는 자신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가 그를 어떤 음모 가득한 쓰레기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관객이 일단은 의심스럽거나 이상한 썸네일 때문에 영상을 보는 문화적 괴물들,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팔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답한다. 형은 아직 멋지지 않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만두고 주인공 연기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여성 역할을 맡는다. 그들은 곧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하고 대화가 급격히 이상해지는데 소우무라가 그에게 방귀를 참지 못하게 아주 못된 짓을 하라고 말하면서 샹들리에에 묻거나 하는 등 즉시 캐릭터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다음날 학교에서 토모에는 카토를 만나 그녀가 주인공답지 않게 행동하는 1001가지 방법에 대해 일러준다. 이미 지친 그녀는 다시 그게 뭐냐고 묻고 그는 그녀가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그것이 이미 사랑에 빠진 캐릭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맥거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캐릭터를 더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 헤어스타일을 바꿨다고 말한다. 그러나 토모에는 지금 그녀에 대해 더 뚜렷한 점이 없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그와 이 요약을 보고 있는 이상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소우무라는 끔찍하게 보이는 여자들 무리와 함께 침을 낭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녀는 카토를 따라다니며 계속 헤어스타일에 대해 투덜거리는 짜증나는 멍청이를 발견한다. 그는 화장실에서 얻은 끔찍한 아이디어를 다시 나누기 시작한다.
갑자기 빨간 머리의 바보 같은 여자가 그를 보고 그녀의 풍만한 가슴을 흔들며 뛰어와서 그를 드디어 찾았다고 기뻐하며 그를 안는다. 다른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다. 나중에 그는 그녀가 아스미라는 토모에와 소우무라의 옛 학교에서 함께 다녔던 후배이며 항상 그에게 매달려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쇠무라는 눈에 띄게 질투하는 모습이지만 태연한 척한다. 하지만 아타타는 그녀가 그냥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토모에가 아스미가 적당한 곳에서 많이 변했다고 말하며 이제 그녀를 소년으로 보게 된 것 같다고 예상한다. 그녀는 모두 그 덕분이라고 덧붙이는데 그가 그녀에게 여자 되는 즐거움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로가 설명하려고 하자 아타타는 끼어들며 만난 지 꽤 오래됐다면 토모에가 어린애들을 좋아한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그 순간 아스미는 그가 주최하는 이벤트 티켓을 건넨다. 세무라는 그녀가 하는 일을 깎아내리지만 자신을 방어하며 안경 쓴 바보처럼 똑같이 말하는데 이는 그녀가 정말 그의 제자임을 확증한다. 아스미는 토모에를 만나기 전에는 게임도 하지 않았고 애니도 본 적 없다고 밝힌다. 그녀는 더 나아가 토모에가 그녀의 무지한 자신을 데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다고 말한다. 또한 토모에가 그녀의 생일에 리터헵 2게임을 선물했으며 그것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맥스 경험을 준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녀가 이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카루는 토모에에게 이것이 그가 그녀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히로인 캐릭터인지 묻는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멍청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가진 멍청한 아이디어만 이해하는 것 같다. 한편 아타타는 이 모든 것을 토모에가 순수한 소녀를 데이트 시뮬레이션으로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교양 있는 소녀를 맞이하는 그의 솜씨를 칭찬한다. 나중에 아스미가 떠나면서 토모에에게 여름 카미켓에 꼭 와달라고 하고 그는 꼭 올 것이라고 답한다. 그녀는 또한 사와물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이들이 서로 아는 사이임에 카토가 놀란다. 하지만 아스미는 그녀가 사와무라를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는 예전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였다고 해 놀라게 한다. 아스미가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토모에에게 언젠가 그녀 집에 와달라고 격려하며 그의 오빠도 그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한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는 토모에를 따라 사와무라도 아직 질투심에 가득 차서 뒤를 따르며 그녀를 관찰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기분 변화가 심한 평범한 소녀처럼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한다.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기에 그는 그녀에게 방금 이야기한 여자에 관한 건지 묻고 그녀는 갑자기 그가 산 쓰레기 게임에 대해 그를 대면한다. 바로 그때 유리라는 매우 혐오스럽고 건방진 남자가 끼어들지만 그들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친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그들의 논쟁을 방해하고 토모에가 그에게 뭐 하러 왔는지 묻는다. 그는 도쿄에서 막 돌아와 인사하러 왔다고 답하지만 토모에는 그의 쓸데없는 인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유리는 예전에는 오타쿠 세계를 함께 오르기로 약속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토모에는 그가 오타쿠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진 그를 친구로만 봤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그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사랑했고 세상과 공유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가 신경 썼던 건 유명 크리에이터들과 가까워지고 그들로부터 먹어치우며 더 중요해 보이려는 것뿐이었다. 유리는 이게 자신의 승진 전략이었다고 밝히며 지금은 유명한 그룹에 자리 잡았다고 충격을 준 토모에와 스움에게 말한다. 그는 토모에가 싫어했던 방법이 자신에게 효과가 있었다며 조롱하고 자신의 명함을 스움에게 건네며 그들의 그룹에 그녀의 재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토모에는 그가 그녀를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유리는 그 그룹이 그가 멋진 연애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혀 그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는 또 자신의 친구들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를 위해 아티스트를 찾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닷은 토모에에게 자신의 작은 모임이 스미라를 함께 데리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더 빛날지 묻습니다. 다음 날 카토는 스미라와 토모에를 찾아가 보니 만화 시리즈에 몰두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녀는 만화 한 페이지에서 나온 수상한 장면을 보고 캐릭터 디자인 중에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토모에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이건 그들의 게임이 아니라 스미라 친구 모임의 여름 만화책 원고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만화의 가met이 언제인지 묻고 토모에는 다음 날이라고 말합니다. 카토는 아직 책을 인쇄하지 않아 걱정하지만 스미라는 만화제가 3일간 진행되고 친구 모임은 세 번째 날로 예정되어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항상 다음 도전장을 찾는 이 못된 친구는 왜 스미라가 막판에 작업하는지 불평하며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스토리보드 작업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만화제에 열광하지만 연말에 열리는 겨울 만화제에서 자신의 블록버스터 데뷔인 데이트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업계를 뒤흔들 계획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는 불이일에 계속 흥분하지만 카토는 다시 내일 열리는 만화제로 주제를 돌려서 그를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가장 큰 오타키 모임을 경험할 기대감을 표현하며 이즈미의 책을 빨리 읽고 싶다고 말한다. 토모야는 이즈미의 리트랩에 대한 열정을 보면 그녀의 책이 대단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가토는 지금 테이블 위에 놓인 성인 콘텐츠 같지 않길 바란다며 토모야는 멜론과 소시지를 볼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후 가토는 이즈미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리트랩 게임에 관심이 생겨 플레이하기로 결심하고 토모야는 그녀가 빠르게 오타쿠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운 아버지처럼 신이 난다. 한편 소아무라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도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듯 산만해지고 거의 울 것 같다. 잠시 후 토모야는 급한 와중에도 소아무라의 그림을 보고 그 실력에 놀란다. 그는 그녀에게 이걸 전문적으로 해서 생계를 꾸릴 생각이냐고 묻고 그녀는 업계 편집자들이 자신의 서클에 찾아오긴 했지만 이런 행사에 거의 가지 않아 직접 만나본 적은 없다고 답한다. 이 말을 들은 토모야는 유리의 초대가 생각나 그녀에게 물어본다. 그녀는 그 초대가 매우 유혹적이며 그 서클에 들어가면 책 판매와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토모야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묻고 참여하려 해도 막지 않겠다고 말하려 하자 그녀는 재빨리 끊으며 이제 끝냈으니 게임할 시간이라고 선언한다. 그녀가 게임패드를 잡으며 자신이 그의 서클 멤버가 되었고 겨울 코믹 행사가 열릴 때까지 어떤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고 게스트 아티스트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에게 말한다. 토모야는 기뻐하고 그녀는 마침내 만약 그만두게 되더라도 절대 여성을 이용하고 버리는 오만한 새머리 같은 그 때문은 아니라고 말한다. 여름 코믹 행사가 열리는 날 토모야와 카도는 행사장으로 향한다. 그리고 브로노는 너의 독한 전 애인이 운석 소시지를 맛봤을 때보다 더 신이 나 있다. 야스미를 보고 그녀는 토모에게 달려가 흔들리는 몸짓으로 안아주려 하여 거의 그를 흥분하게 만든다. 그 후 그들은 야스미의 자료를 정리하고 그녀가 책이 안 팔려도 울지 않을 거라며 떠들 때 토모야는 시간을 내어 그것들을 읽는다. 그가 발견한 것에 놀라며 무작위로 그녀에게 만화를 그린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묻는다. 그녀가 겨우 1년 정도 되었다고 밝히자 그는 충격을 받고 완판해도 괜찮겠냐고 묻는다. 다음날 두 소녀가 판매 없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동안 토모야는 인쇄를 하러 나간다. 한편 야스미는 그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이런 중요한 순간에 그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곧 현수막과 함께 돌아와서 책 페이지 중 하나를 더 크게 인쇄해서 붙이는데 야스미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왜 이걸 하는지 묻고 그는 사람들이 그녀의 책을 더 알아보게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책의 모든 페이지 중 이 페이지를 선택해야 했던 것이 너무 속상해서 모두가 자신을 비웃을까 걱정한다.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자 그녀는 마감 기한이 다가와서 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했고 결국 끝부분은 채색하지 않은 그림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책의 다른 절반은 급하게 만든 것이고 그의 현수막 용도로 써서 그만두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토모야는 이 페이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한다. 야스미는 바로 그가 그녀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카토는 아니라고 말하며 그녀가 읽던 동안 그 페이지 이후의 이야기가 새로운 전개를 맞았다고 설명한다. 곧 고객이 나타나서 샘플을 읽어보고 결제 전에 읽어봐야 한다고 하자 그녀는 충격을 받는다. 그 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녀의 테이블에서 책이 모두 팔릴 때까지 기다린다. 한편 멀리서 지켜보던 유리도 토모야가 이미 자신의 원을 이용해 나중에 야스미의 책을 팔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끼어든 것에 유감스럽게 느낀다.
그 후 토모야는 몰래 구매하러 온 사와무라를 만난다. 그녀에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몇 년 만에 처음 게임을 하면서 그녀의 열정이 다시 타오른 것인지 물어본다. 그러나 그녀는 그게 왜 온 건지 말하지 않는다. 그 순간 그녀가 뭔가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고 이유를 묻지만 그녀는 말을 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캐묻자 갑자기 그녀는 야스미의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는 웃으며 이미 읽었기 때문에 알 것이라고 말한다. 사와무라는 그가 하이키가 그녀의 작품을 팔려고 하는 모습을 눈치챘다고 말하고 갑자기 자신이 그녀의 어떤 작품에도 그렇게 반응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는 말문이 막힌다. 그는 사와무라가 이미 유명하니 도움 없이도 작품을 팔 수 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헛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바로 도망가고 토모야는 이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다음 날 토모야는 아탈라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바로 일어난다. 그녀가 왜 있는지 궁금해서이다. 곧 카토가 전날 사와무라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그녀를 부른 것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꺼려하며 그것은 그와 사와무라 사이의 문제라고 하고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아탈라는 카토를 돌아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데이팅 심율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약한 주인공에 비유한다. 그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척하다가 결국 주변 사람들을 귀찮게 만든다. 그녀는 카텍에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상황을 잘 지켜보라고 말한다. 토모야는 나중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지만 바타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하며 토모야가 이스미에게 책을 보여준 후 사와무라는 침착함을 잃고 화산처럼 폭발한 뒤 책을 조각내고 그 가엾은 소녀를 지늘 공덩이로 던졌다고 덧붙인다. 토모야는 방금 믿었던 바보에 대해 자신의 인생 선택을 다시 생각한다. 그녀는 갑자기 왜 사와무라보다 먼저 이스미의 소시지를 거의 타려고 했는지 묻는다. 그녀가 승리했더라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모야는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한다. 그는 특정한 감정을 느낄 때 다른 척하는 법을 모른다. 그는 이치하의 소설보다 차라리 정의기둥에 기대는 게 낫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이타하는 그의 말이 사와물에게 치명타였음을 말하며 그녀가 창작자로서의 존엄과 어릴 적 친구로서의 위치를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그녀는 그에게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과 약속을 되찾아 그녀를 설득하라고 말한다. 카타는 이번에는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름 코믹캣 마지막 날, 토모야는 사와무라가 행사에 올 것이라 기대하며 나선다.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행사장에서 그는 처음엔 놀란 척하는 로날드 맥도날드를 만난다. 그러나 토모야는 그에게 가짜라고 말하며 도착하자마자 그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안다고 한다. 그는 갑자기 사와무라를 자신의 무리로 끌고 와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한다. 그를 놀라게 하며 그들은 군중 속에서 그녀를 찾기 시작하지만 모두 실패한다. 한편 사와무라는 집에서 우울한 기분으로 아버지의 밤 파티를 위해 옷을 차려입으며 있다. 그녀는 갑자기 불꽃놀이를 보고 베란다로 나가서 그것을 감상한다. 그것은 그녀에게 토모야와 함께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갑자기 그녀를 부르는 모습으로 함께하던 게임의 한 장면을 재현하며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예전처럼 성을 나와 함께 가자고 하고 그녀는 즉시 그의 손을 잡는다. 곧 그들은 오래된 학교 건물에 도착하고 사와무라는 갑자기 왜 지금 와서 그녀와 화해하려 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그에게 연애의 시뮬레이션을 소개했다고 선언하며 그는 동의하고 당시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다른 여자에게도 시뮬레이션을 소개하며 배신했다고 밝히고 이제는 그가 더 이상 그녀가 필요 없으니 수미를 함께 데리고 오라고 말한다. 그녀는 떠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토모야는 갑자기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고 밝힌다. 사와무라는 그것이 사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로는 그녀에게 매우 화가 나 있으며 그녀가 그에게 저지른 일 이후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와무라는 즉시 그가 바로 가스라이팅의 최종 보스라고 추측하는데
그녀가 잘못한 사람은 그녀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이라고 말한다. 몇 년 전 토모야는 그녀 때문에 싸웠고 그 때문에 반은 그를 깔보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오타쿠 친구 사와무라마저 새로운 친구들 때문에 자신을 버릴 때까지는 그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놀라며 그게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말하지만 토모야는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중요해서 자신을 떠나야 했냐고 묻는다. 그는 그때 그녀가 자신에게 전부였다고 설명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떠났고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지만 똑같이 오만한 바보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고 하며 사과를 거부한다. 그녀는 자신도 그와 헤어진 것이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그도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그녀는 자신이 분명 더 실력 있고 인기가 많은데 왜 아스미의 책을 선택하냐고 묻고 무신경한 그는 아스미의 책이 더 흥분되고 그 이상이라고 또 폭탄 발언을 던진다. 그는 화를 내며 아스미가 그녀보다 낫고 사와무라가 이번 여름 코믹에서 낸 책은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보다 형편없었다고 소리친다. 그는 더 모욕적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자신이 더 나아지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다며 울기 시작한다. 하지만 토모야는 그녀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작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그녀가 더 높은 곳을 향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며 그건 그녀가 자신의 넘버원이 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고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그의 넘버원 최고이 될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 토모야를 놀라게 한다. 토모야는 나중에 그녀를 업고 집으로 데려다 준다. 다음 날 그녀는 동아리 배너 일러스트를 들고 나타나고 그림을 본 카토는 그 그림 속 여자가 혼자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입지 않은 건지 묻는다. 아타하는 뒤에서 대화한 내용을 인용하며 대답한다. 그 후 토모야가 승인하고 이름을 정하기 전에 제작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다. 그날 저녁 모두 줌콜에 접속해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소무라의 적극적인 모습에 아타하는 놀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여름 코믹이 끝난 후 이상하게 의욕이 생긴 것 같기 때문이다. 소무라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성격으로 루나가 아타하도 여름방학 전부터 신이 난 상태라고 반박한다. 아타하는 자신이 작가라고 변호하지만 소무라는 왜 책이 한참이나 늦어지고 있냐며 조롱한다. 아타하가 자신에게 그 바보가 누구인지 토모야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해 한다. 그가 그 바보라는 것을 알면서 바로 끼어들어 평소에 의미 없는 시선 맞추기를 멈추라고 요청한다. 곧 전화가 끝나고 토모야는 욕실로 가지만 그곳에서 사촌 미치루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저 인사하고 아무렇지 않게 욕실을 떠난다. 잠시 후 그는 그녀의 방에 가서 앉아 이전에 본 신성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멍하니 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다. 그는 그녀가 미안하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녀의 복숭아를 본 것에 화를 내고 평소 만화처럼 때렸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토모야는 더 어색해지는데 그는 학대당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갑자기 그의 비디오 게임 컬렉션을 보고 그가 아직도 이것을 버리지 않은 것에 놀라워한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만든 케이크를 보고 지금 그녀가 마음이 없다고 말한다. 그 후 그녀가 평소처럼 아빠와 싸운 후 그의 집으로 달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그녀는 학교에서 여자아이들만의 밴드를 시작했다고 밝혀 토모야를 놀라게 한다. 어쨌든 그는 그녀가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브로는 그녀가 시작한 지 6개월 내에 그만둔 어리석은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마치루는 자존감이 최고조에 달해 이것이 자신이 재능 있는 천재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토모야에게 자신은 어릴 적부터 한 가지 일만 해온 그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마치루는 결국 당분간 여기서 지내겠다고 말하고 토모야는 부모님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그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녀가 그런 수상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뿐이라고 말한다. 토모야는 즉시 자신은 완전 무장한 어른 남자라고 분명히 한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다리 사이에 끌어당기며 그의 머리를 그녀의 밀실 쪽으로 눌러 그의 소시지가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 다음 날 AV실에서 그가 일하는 동안 아타하가 흥분하기 시작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즐거운 방법을 도와달라고 하자. 하지만 사와무라는 곧바로 개입해서 일이 정말 엉망이 되기 전에 막는다. 아타하는 떠나고 사와무라는 그녀의 수상한 포즈로 손을 잡고 싶게 만들지만 아타하는 그녀를 불러 멈추라고 하고 일과 쾌락을 섞지 말라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게임에 사용할 음악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고 토모야는 두 소녀의 기어를 들으며 갑자기 미치루로부터 메일을 받는다. 카토는 이것을 알아차리지만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와무라는 갑자기 그의 핸드폰을 빼앗아 화를 낸다. 그들은 그를 묻고 사촌인 또래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신문하기 시작한다. 두 소녀는 이미 엘라베마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의심하지만 토모야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전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아타하를 질투하게 만든다. 미치루가 그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다는 사실에. 이를 깨달은 사와무라는 즉시 만화로 전환한다. 토모야는 집에 돌아와 미치루가 무심코 수상한 자세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다. 토모야는 자신의 방이 엉망인 것을 보고 그녀가 얼마나 오래 머무를 생각인지 묻다가 갑자기 그녀가 자신의 집으로 짐을 모두 가져온 것을 발견한다. 그는 자신의 소장품들이 있던 자리가 더 길어진 것을 보고 왜 그런지 묻자 미치루는 박 쓰레기통에 정리해 넣는 걸 도와줬다고 말한다. 그는 급히 그것들을 가지러 달려가며 그녀가 한 일에 대해 괴로워한다. 그녀는 그것들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고 말하지만 그는 얼른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한편 미치루는 미안해하지 않고 이 모든 오타쿠 물건들을 다 버리고 떠날 생각은 없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를 여자들에게 소개시켜주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그런 자신을 원하는 여자는 없을 거라 답한다. 하지만 미치루는 여학생들이 훨씬 덜 유명한 학교에 다니니까 학교 이름 리즈를 쓰면 된다며 관심을 끈다. 그러나 그는 바로 태도를 바꿔서 오타쿠를 그만두려면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가 여자들과의 즐거움을 설득하려다 할 때 그는 그녀에게 내 쪽이 말할 처지가 아니라며 외롭고 못생긴 영혼인 그녀도 남자친구가 없고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미치루는 지금은 밴드에 주력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변명하고 토모야도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답한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데이트 시뮬레이션 업계가 망해가고 있다고 말하며 그가 오랫동안 무일푼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인다. 그는 그녀를 집에 돌려보낼 방법을 생각하며 화장실로 향하지만 곧 그녀가 기타를 치는 소리를 듣고 이웃을 방해하지 말라고 화가 나서 뛰어나온다. 하지만 방 입구에 다다르자 노래 멜로디에 빠져들고 그의 게임 줄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그녀에게 최고의 데이트 시뮬레이션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해 그녀를 놀라게 한다. 바로 그때 그의 수건이 떨어져 고해상도로 그의 음경이 드러난다. 다음 날 토모야는 미치루를 서클 멤버들에게 소개하며 그녀가 게임 음악을 맡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소노무라는 그녀가 마치 여중생 모임에 온 것처럼 옷을 입어 불안해한다. 우다는 갑작스럽지 않냐고 묻지만 토모야는 자신이 소세지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내가 뭘 했다고? 그는 음악을 들으면 분명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확신하지만 미치루가 갑자기 그를 붙잡아 거의 질식시킬 듯이 말한다.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한편 소노무라는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더욱 질투심이 커지고 토모야의 어린 시절 친구로서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까 두려워한다. 그 후 토모야는 그녀에게 자신의 게임 음악을 맡아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하고 그녀의 밴드를 활용해 주제곡을 홍보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미치루는 관심 없다고 한다. 토모야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바로 자신이 밴드와 함께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답한다. 우다가 끼어들어 그녀를 강제로 시키는 건 둘 다 불행하게 만든다고 포기하라고 말한다. 그러자 토모야는 우다가 그녀에게 동아리에 들어가자고 했을 때도 똑같았다고 답한다.
그때도 우다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했지만 그는 반드시 그녀여야 한다고 말한다. 마치 시나리오 작가가 우다여야 하고 일러스트레이터가 사와무라여야 하는 것처럼 미치루는 완강하게 버티며 모두가 일이나 무언가를 찾는다고 말하지만 이 말의 우다는 그녀를 깔보는 바보 같은 그녀를 무시하지 않는 오타쿠를 싫어한다. 하지만 미치루는 절대 오타쿠의 친구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토모야가 자신은 어때요라고 묻자 그녀는 그를 오타쿠로 보지 않고 단지 혼란에 빠진 자기 발견의 길에 있는 바보라고 말한다. 그녀는 과거에 토모야가 쿨한 척하며 숲속에서 길을 잃은 그녀를 구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기 시작한다. 이 일에 당황한 그녀는 뒤에서 토모야를 잡아당기고 사와무라도 앞에서 그를 잡으며 양쪽에서 손뼉을 치는 모습이 나온다. 나중에 혼자 방에 있던 토모야는 안절부절 못하고 미치루가 셔츠를 입은 채 나타나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그 상황을 즐깁니다. 그는 불편함을 느끼며 자신이 남자가 아닌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정말로 그녀를 원한다고 말하고 그 의미를 의심하며 그녀는 가슴을 풀고 목 조르기를 준비합니다. 그는 당황하며 그것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빠르게 해명하고 다시 설득하려 하며 자신의 꿈과 친구들이 그를 도우려는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치루는 단호하게 그녀의 밴드도 그녀의 꿈이라고 말하며 고집을 부립니다. 그는 양보하며 그녀에게 아버지가 밴드에 대해 축복을 해줬는지 묻고 그녀는 아버지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매니저를 찾는 것이라고.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자 미치루는 들뜨게 됩니다. 그는 노래계에서 좋은 매니저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그녀는 게임송 작업에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의하지 않으며 밴드의 매니저인 그가 게임 작업에 시간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를 매니저로 원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만으로도 벅차다고 항의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것을 핑계 삼아 쓸모없는 게임 프로젝트를 포기하라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꿈과 친구들을 위해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미치루는 즉시 그의 친구들이 그만큼 게임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들만의 이유로 계속 붙어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그는 즉시 사기가 떨어진다. 다음날 학교에서 요시히코는 다시 한번 화면, 시간 기회를 얻지만 거의 즉시 바보 같은 행동을 시작한다. 그는 자신과 카토가 최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귀는 사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토모야는 자신은 여전히 투루우디 소녀들에게 헌신하고 있다고 답한다. 그러자 요시히코는 계속 같이 보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릴 것이라고 말한다. 토모야는 이상하게도 이 말을 듣고 흥분하는데 이는 그녀의 여주인공이 남성들을 끌어들이며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날 저녁, 그는 할당된 작업을 진행하려다 하지만 실패한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는 먼저 카텍에 전화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들의 모임이 엉망이 된 것인지 자신만이 이 게임을 만드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 카토는 그를 식당으로 불러 음식을 먹으며 함께 공을 굴리고 자신이 생각해낸 것을 그에게 보여준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읽어온 책들을 보여주며 그를 도울 수 있음을 알린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라 말하며 비록 자신들만큼 재능이 있을지 몰라도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녀는 사와무라와 아타하가 방금 보여준 장면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마지못해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을 모두가 부러워할 히로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그는 즉시 약속한다. 그때 그녀는 심심어를 통해 그와 소통하기 시작하며 사촌에게 너무 친근하게 굴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와 그의 사촌 미치루가 어릴 적부터 서로 좋아했기 때문이며 미치루가 돌아오면서 그 감정이 되살아난 것인지 묻는다. 토모에드는 즉시 부끄러워하며 사과한다. 그 후 두 사람이 미치루의 노래를 듣는 동안 카토는 갑자기 미치루가 정말 오타쿠 문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지 토모에드에게 묻는다. 이후 토모에드는 미치루 밴드의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되고 데뷔 공연에서 총 6개 밴드가 출연하며
그들이 첫 번째 순서임을 알린다. 한 소녀가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오프닝 무대라고 말하고 토모에드는 동의하지만 오늘은 밴드 공연이라 인지도도 성과도 팬도 없어서 티켓이나 전단지, 심지어 웹사이트에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사실 그 공연에선 아무도 그들의 못생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토모에드가 이 조건을 받아들였기에 이렇게 빨리 데뷔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광대도 더 환호하는 아이들 파티에서 공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후에 서로 손을 모아 파이팅을 외치며 자신들을 북돋운다. 한편 카토와 아타하는 공연장에 도착하지만 들어가기 전 아타하는 토모에드가 계속 나쁜 결정을 하는 걸 묵인한 카토를 탓한다. 카토가 자신을 믿으라고 설득해도 아타하는 계속 반박한다. 그래서 카토는 이 멍청이 주변에 있는 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으로서 겪는 스트레스보다 더 크다는 걸 깨닫고 떠난다. 곧 오므라도 도착하지만 들어가려던 찰나 가장 오랜 어린 시절 친구인 토모야의 지위를 빼앗기는 걸 견딜 수 없어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카토는 한 번만이라도 불쌍한 소년을 믿으라고 격려하지만 아타하는 이디아가 믿음을 주게 한 한 가지가 뭐냐고 묻는다. 그들은 마침내 그릴룸에 들어가는데 마치루가 이제 카우걸이 되어 능숙하게 말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치루는 브로가 입으라고 준 코스프레 의상 때문에 신경 쓰고 토모야는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위치에 있다. 그녀에게 차분히 자신의 밴드에 관한 진실을 밝힐 때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처음 다른 멤버들과 만났을 때 만난 곡들과 가입 후 연주한 곡들이 모두 애니메이션 커버곡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녀가 합류하기 전 이 강렬한 애니 커버밴드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타쿠 관심사에 묶여 있었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그녀를 최신 유행 팝 트랙을 연주하는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애초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녀가 접하는 모든 곡의 정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그녀의 노래는 애니메이션 같은 멜로디까지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밴드가 그녀를 모른 채 세뇌했다고 선언하지만 마치루는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큰 바보였는지 생각하며 말문이 막힌다. 그녀는 밴드에게 돌아서서 토모야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묻고 그들은 부끄러워하며 인정한다. 그녀가 항상 애니를 싫어했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못했다고. 토모야는 그녀 주변 세상이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타쿠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지만 그녀는 그의 역겨운 입을 닫으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게임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는 조건으로 밴드와 합의하여 매니저가 되기로 했다고 더 밝히며 윈윈 상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마치루는 이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다고 답한다. 토모야는 대담하게 말한다. 만약 그녀가 싫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퇴근하고 복장을 벗고 이곳을 떠나라고 그녀를 충격에 빠뜨리며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그녀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애니송을 부르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오타쿠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토모야는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 그녀는 그냥 노래만 부르면 된다. 하지만 그녀는 회의적이어서 오타쿠가 아닌 사람이 오타쿠 관객들 앞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필요 없다고 말하며 언젠가는 멋진 오타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 후 미시루와 그녀의 밴드는 무대에 올라 멋진 공연을 펼치고 관객들을 매우 흥분하게 만들어 그녀를 놀라게 한다. 공연이 끝난 후 토모야는 그녀를 만나 첫 무대를 어떻게 느꼈는지 묻고 그녀는 흥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몰입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토모야는 이것이 콘서트에 오는 오타쿠들이 하는 일이라고 답한다. 그는 그녀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축하하며 이제 그녀도 그의 꿈을 이루게 할 차례라고 말한다. 그는 아타라의 글, 사와무라의 일러스트, 미시루의 음악을 기적으로 만들어내겠다며 마무리하고 미시루는 그의 손을 잡으며 동의한다. 그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사와무라는 질투심을 드러내지만 카투는 미시루가 팀에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하며 좋은 노래를 써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와무라는 동의하지 않으며 음악이 없어도 그들의 시나리오와 아트워크는 충분히 감동적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갑자기 돌아서서 자신이 말한 것이 진짜였는지 묻고 카투는 그녀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해 기뻐하는 두 가지뿐이라고 응답한다.
첫째는 이제 우다의 말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 둘째는 이제 진지하게 게임 제작에 임한다는 것. 카툰은 드디어 겨울 카미캣에서 어떤 게임이 탄생할지 기대하며 계속 걸어간다. 하지만 사와무라는 놀랍게도 그녀를 이름으로 부른다. 부끄러워하면서도 사와무라는 밤새 게임 작업하는 오타쿠는 그렇게 격식을 차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카투가 기억하는 유일한 것은 그녀가 너무 가까이 가면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다하의 경고다. 그러나 카투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녀를 이름으로 부른다. 몇 주 후, 유다하는 드디어 시나리오 작성을 마친다. 자료를 교정한 후 그들은 아직 2달이나 남은 카미캣 전에 게임의 첫 단계를 완료했다는 것에 신이 났다. 이것은 오타쿠와 비오타쿠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모인 이야기 끝. 이 요약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플롯 가득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 요약이 마음에 들면 이 영상을 여기에서 시청하세요.